안녕하세요. 꿈꾸는 불개미입니다. 오늘은 마이크를 하나 외장 마이크를 쓰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. 소리가 좀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돈의 속성이라고 한 제목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소제목이 거창합니다.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.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돈에 대해서 좀 관심 많고 하다 보니까 이 타이틀과 소제목이 눈에 확 띄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. 책이 아주 얇거나 하진 않아요. 책이 좀 그래도 3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좀 책인데 술술 읽힙니다. 짤막짤막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수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저자분께서 그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느낀 점들, 깨달은 점들,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이분이 그동안 수십 년간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얻었던 그런 경험들을 저도 간접해서 좀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책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술술 읽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이에요. 충분하게 곱씹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요. 제가 좀 감명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돈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어요.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돈의 가치,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부분이에요.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은 돈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돈이 정말 없어 보니까 생각보다 행복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나와 내 가족을 정말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돈이 더 엄청나게 많아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니까 덜 행복해지는 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저도 깨닫고 그래서 돈이 꼭 필요하구나.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됐고요. 그리고 돈을 이분은 인격체로 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에 맞게 존중을 해주면 돈도 나를 존중을 해주고 또 그 돈을 가치 있는 일과 좋은 일에 쓰게 되면은 그 대우에 감동해가지고 돈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돈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돈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더라고요. 어떤 돈은 내가 쉽게 번 돈, 그런 돈들은 쉽게 또 나가고 어렵게 해서 정말 아껴서 그런 번 돈은 또 그만큼 아끼게 되더라고요. 더 헤프게 쓰지도 않고.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 같다. 그런 공감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또 감명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가 이제 뭐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가 가장 나쁜 투자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은행에 그냥 돈 넣어놓고 있는 게 그냥 가장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. 아껴서 그냥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한 방법이다.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
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공부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분께서 생각하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새로웠어요. 이 부분이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융자 없는 본인 집 소유하는 거, 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죠.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. 융자 없는 본인 집. 아무리 비싼 집에 살더라도 수십억 원짜리 살더라도 빚이 뭐 50% 이상이다. 그러면은 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. 한국 2020년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541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평균을 뛰어넘는 비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비근로소득입니다. 비근로. 일을 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소득이 한국 평균 소득을 뛰어넘는 사람이 부자다. 연봉이 뭐 몇 억이다 라고 하면은 막 엄청 부자네 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. 하지만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 뭐 하루 20시간 일을 한다. 4시간밖에 안 자고 계속 일을 한다.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 부분도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 비근로소득으로 541만 원 벌기가 사실은 까마득하죠.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은 욕망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. 마음의 부자. 물론 물질적으로도 부자여야 당연히 부자겠지만 마음이 부자가 아니면 아무리 돈을 내가 많이 벌고 비근로소득이 뭐 수천만 원 된다 하더라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거 말고도 정말 저자분께서 경험하신 경험을 토대로 나온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소장하면서 한 번씩 계속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책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소장 가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책이고요. 그래서 좋은 책을 볼 수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책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저는 짧게 요 돈의 속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